첫 번째 가볼까요? 콘서트 후에 전화 폭주입니다. 자, 어느 콘서트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아, 타임캡슐을 아십니까? 시간을 잊고 싶으면 Give me a call, baby, baby. 자, 무료 상담과 바로 연결. 전화번호는 바로 20땡땡의 20땡땡. 자, 평범한 콘서트 이벤트에 의외의 불똥이 튄 곳이 있었으니 얘기 들어보시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뭐 아니에요 하고 하더니 이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지 하고 있는데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또 한 번 받았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끊는데 그런 전화가 몇십 통이 왔던 것 같아요. 콘서트에서 명함 같은 거를 전광판에 띄웠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전화를 건 거예요. 자, 여성 듀오 다비치 콘서트에서 일반인 번호를 왜 전광판에? 이게 다비치에게 좀 의미 있는 숫자들을 조합해서 만든 번호라고 해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여성 듀오 그룹 다비치가 서울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이번 콘서트에서 다비치가 레트로 콘셉트의 명함 형태 홍보물을 제작해서 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걸 전광판에 직접 띄워놓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홍보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였는데 타임캡슐을 아십니까? 시간을 잊고 싶으시다면 전화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다비치에게 의미 깊은 연도 2개가 하이픈으로 연결된 숫자를 적어놨어요. 이 숫자가 010을 제외한 제보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랑 동일했던 겁니다. 근데요. 그런데 이 010을 붙이지 않고 전화를 걸어도 바로 전화가 연결되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 지난 주말부터 하루 수천 통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010 빼면 바로 전화 걸린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것 때문에 한번 와이프한테 실험 삼아서 네. 010 빼고 전화하니까 진짜 걸려요. 아 진짜? 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걸리더라고요. 자, 현재 다비치 콘서트 영상이 유튜브 그리고 SNS에 확산되면서 콘서트에 가지 않은 팬들까지도 지금 전화가 세상에. 오면서 상황이 더더욱 지금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온 것 좀 봐 저거. 이거 제보자는 경찰 신고까지 고민하다가 이 다비치 소속사와 멤버들 SNS에 계속 수차례 이제 문의를 좀 하면서 메시지를 또 남겼는데요. 예. 그리고 오늘 소속사 측으로부터 이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더 발생시키지 않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공지를 올리겠다라는 답변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비치 소속사에서 공식 SNS를 통해서 조금 전에 또 사과문도 저렇게 또 게시를 했는데요. 자, 이 제보자께서 그 업무용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전화가 저렇게 불이 나게 오니까 소통이 안 돼서 실제 좀 사고도 있었다고 전화하셨습니다. 야, 010을 안 붙여도 그게 걸리는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나중에 애 안 생겨. 자, 새벽 시간 택시 기사에게 들은 충격적인 음담 패설 제보 음성 들어보시죠. 상남자하고 오래 했으면 그 다음 남자하고 가져도 애가 안 생겨. 그게 이 기조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 며칠 후에 아무한테나 마음 안 돼. 나중에 애 안 생겨 진짜야. 왜? 남자들 많이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좋은 얘기야 그거. 술 먹고 막 담배 냄새 나고 그러면 그 얘기 안 해. 근데 이렇게 술도 조금 먹고 담배도 안 피면은 조신한 사람이고 조신한 여자라고 이런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 야, 그걸 네가 왜 걱정해? 네, 네가 왜? 택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24일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경기도 분당에서 수원으로 이동하던 중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택시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밤중에 어디 가냐라고 하면서 여자가 지조를 지켜야 한다. 아무나 성관계하면 안 된다. 정조 어쩌고 저쩌고 등등의 지금 같은 얘기를 합니다. 성적인 발언 한 15분 정도 이어가는데 승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굴욕감이 들고 공포스럽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코지하거나 운전을 하면서 이상하게 할까 봐 걱정이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끝까지 갔다고 합니다. 아, 다 내 딸 같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하려고 그랬지 또. 그렇게 택시기사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한다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진짜 성희롱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보자가 택시 업체 측 또 시청 측 택시 관련 행정팀에 그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현재 택시 관련 규정상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사안을 폭언,
불친절 행위로 접수를 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남시 측에서도 해당 민원을 폭언 등으로 분류해서 제재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향후 해당 택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 택시기사와 다시는 매칭이 되지 않도록 배차 거부 등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다른 승객들한테도 이전에 충분히 저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혹시 향후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니 그럼 다른 사람 매칭되는 다른 승객은 뭐 그래도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이게 안타깝게도 성희롱에서 더 추가적으로 어떤 발전한 게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저걸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승객에서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피해 보상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19금 물건 들고 총총입니다. 자,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홀로 무인 매장을 찾은 남성, 자판기를 유심히 막 보더니 말이죠. 갑자기 패딩 모자를 쓱, 자 그러면서 이내 떠나나 싶었는데 아하, 유리 진열대 앞으로 이동하더니 손을 쓱 넣어서 물건을 쏙쏙쏙쏙쏙쏙 가방까지 내려놓고 집중하더니 저렇게 어느새 한가득 성인용품 챙겨놓고 총총총 떠납니다. 그거 가져가서 뭐 하려고 쓸데도 없어 보이는구만. 그러기나 말입니다. 저기는 경남 창원에 있는 성인용품 무인 매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24일 날 이 제보자인 사장님이 매장에 들러서 보니까 매장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제 영상이 딱 찍혀 있었던 것이고요.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와서는 진열대 물건들을 쫙 살피다가 갑자기 아니 여태까지 다 얼굴 공개했는데 그거 나중에 다시 모자를 가린다고 그러게. 가려지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리더니 저 진열대가 무인 매장이니까 계산을 안 해도 꺼낼 수가 있게 돼 있답니다. 아래로 넣어가지고 잔뜩 꺼낸 다음에 챙겨서 매장을 떠났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인간 얼굴 저는 봤습니다. 얼굴이 좀 봤지만 지금 아주 정면으로 한번 포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걸 공개를 하면 사실상 더 이상 범죄를 아니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좀 놀라운 게 저 도둑질 절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져간 명품 가방을 그 옆에 놔두고 또 절도 행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걸 깜빡 잊을 정도로 25만 원 정도 절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성인용품이에요. 뭐 절도에 대해서 좋은 절도, 나쁜 절도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성인용품 나중에 가져가서 이거 어떻게 나중에 얘기를 할지 일단은 수사 중이고요. 저는 검거가 곧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품 가방은 놓고 가고 25만 원 들고 가고.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능력 있는 남편 부럽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7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3년 연애 끝에 1년 전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한창 신혼을 즐길 시기지만 저는 남편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대형 해외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영국으로 떠나게 됐거든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남편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한국에 남기로 했는데요. 뭐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5년을 버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 결혼 1주년을 앞두고 남편과 통화하던 날이었습니다. 하이 여보 잘 지내고 있니? 여보 너무 보고 싶다. 당신 다음 주에 들어올 비행기표 예매했지? 몇 시 도착이야? 내가 나갈게. 사실은 내 이번에 못 들어갔다.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 진짜 미안해. I am sorry, very. 여보 우리 결혼 1주년인데 한 1주년 지금 나 혼자 보내라는 거야? 미안해. 1주년 때 이제 꼭 당신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 마음 알지? I love you. 여보 지금 알러뷰 하면 다야? 우리 신혼이야. 앞으로 4년을 이렇게 더 지내야 되는 거면 나 진짜 이거 못한다. Sorry, I love you. 사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제가 원하는 걸 거의 다 해주는 편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좋겠다 부러워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진짜 힘들거나 특별한 날 곁에 없다는 게 견디기가 힘듭니다. 과연 남은 4년을 더 기다릴 수 있을지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복에 겨운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참자는 자아예요. 아이고 하은이 이놈의 기집애 신랑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망고 땡이구만 뭘. 야 그리고 신혼 때는 좀 떨어져 지내는 부부가 힘세고 오래 가더라. 아주 호강 날라리가 났어요 동그라미.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요? 자, 다음은 못 참는다는 자아예요. 어머, 야, 너 좀 지금 위험하다, 얘. 5년 중에 고작 1년 지났는데 벌써 느낌 온다, 얘. 야, 됐고 그 인간한테 당장 전화해. 이혼하든 귀국하든 양자택일하라고 X. 자, 최영진 평론가님. 자, 그래도 다 지금 동그라미를 드셨는데 여기 네 분이 다 기혼자라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예. 자, 평론가님부터요. 특히 저기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시간이 많이 흘러 지내다 보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편도 신혼을 제대로 못 즐긴 채로 일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남편도 사실은 저 타국에서 좀 고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요 제보자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제 좀 남는 시간에 좀 자기 개발을 하시던지 뭔가 이제 공부를 하시던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아마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더 쌓여갈 것 같습니다. 본인 시간을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뭐 실제로 뭐 다른 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대형 프로젝트가 생겨가지고 아마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걸 알고 보내준 거고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신혼 때 좀 그 주말 부부 하니까 더 친해지더라고 나중에. 아,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이제 1년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1주년 했는데 못 돌아온다는 것뿐이지 5년 내내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국내 파병 가서 해외 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특히 저런 장기 프로젝트 요즘 회사에서는요 휴가도 길게 내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뭐 기념일 이런 것만 포기하시면 됩니다. 자, 김하나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우동규님처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X의 표를 던져주신 분들도 꽤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래도 복에 겨운 소리다라고 말씀을 난 네가 부럽다.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 사장님께서 여러분 양원보 앵커는 해외 특파원으로 절대 안 갈 거예요. 예비 신부 여러분 참고하세요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